자, 이번 시간부터는 직업 발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직업 발달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얘야, 너 크면 뭐가 될 거냐? 너의 꿈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인지 모르고 아마 대답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업 선택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단순한 결정 과정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행해지는 일련의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흥미라든가 능력, 가치 등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기관은 직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준비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직업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 고용시장이라든가 또 수입 봉급을 얼마를 준다든가 또 직업이 가지는 어떤 이신 등을 영향을 미쳐서 직업 선택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공학과를 나오면은 그 전공이 맞는 취업을 하고 그게 직업을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내가 전공학과와 사회 취업은 전혀 관련 없는 경우 어느 분야에 근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흥미와 능력 그리고 현실 기여와 타협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은 직업 선택에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로 골라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첫째는 뭐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자신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또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맞출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나 스승, 친구, 가족들의 소망이나 충고를 우리가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또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의 결정은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인간은 자신이 소망했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오는 성취감과 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직무 수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고 능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에 직무 수행 자체로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에 한층 더 몰입할 수 있고 성취감이나 자아실현 욕구 충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를. 또 나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은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사가 되는 거죠. 요리사가. 그러면서 음식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음식점. 그 음식점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요리를 막 개발해내면서 또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자기 요리를 보고 사람들이 만족을 느꼈을 때 얼마나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또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낚시 가게를 하는 거예요. 낚시 가게를.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도 즐기면서 제품도 팔면서 왜? 하고 싶은 일만 한다 해서 그게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 내가 그걸로서 먹고 살 거리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가게를 하면서 또 낚시 동호회를 만들어서 낚시 가게를 하면서 내 생업도 보장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낚시 동호회를 통해서 낚시를 가고 그랬을 때만이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삶이죠. 자신이 원하는 직업도 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 능력과 현실의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했을 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능력과 현실에 맞지도 않는 직업,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장래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참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재 사회는 굉장히 다양성, 또 불확실성, 뭐 다변성 이런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안목을 가지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주시하면서 사회적 수요나 직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한 직장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직장에 대한 지식 없이 직업을 선택했다가는 직장 변경이나 직장 포기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야기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선택을 한 직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도 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직장에 따라서 직무가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뭐 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분화된 직무에 따른 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이런 뭐 선택시 실전 고려사항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것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여러분들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군사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자, 군사학과로 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까?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선택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남들의 앞에서 좀 어느 정도 리더십도 좀 있고 또 좀 있잖아요. 뭐 골목대장갑이랄까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은 참 적성에 맞을 수가 있겠죠. 원하는 직업이고요. 그런데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꼼꼼하고 남들에게 활동적인 것도 싫어하고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친구들은 조금 직업 선택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꼭 이런 뭐 고려 상대로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최대한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직업 발달 이론입니다. 직업 발달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들 소개를 할 것인데, 자, 직업 발달 이론은 우리가 직업이란 건 뭡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최대한 만족을 위한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희망을 하는데,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생이 크게 좌우됩니다. 오늘과 같이 일지향적인 사회에서 직업은 정체감의 주요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업 선택에 대한 직업 발달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고 봐야겠죠. 자, 1950년대 이전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학교를 끝마칠 무렵은 과제일 뿐 어느 시기의 발달 과정은 어느 시기의 발달 과정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어지겠죠. 그러다가 1951년 이후 직업 선택하는 일은 긴츠버그 등의 어떤 이런 이론가들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아동 후기부터 성인기까지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련의 발달 과정이라는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발달 이론을 최초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 발달이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긴츠버그 절충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긴츠버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유대법과 성서 전승에 관한 포괄적인 책들을 쓴 저술가로 미국의 어떤 시인이자 1950년대 비트 저너레이션의 지도적인 시인들 가운데서 한 명으로 이렇게 선택된 사람 한 명이고요. 궁극주의라든가 물질주의, 성적 과학에 굉장히 반대하는 건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긴츠버그는요,
직업 선택은 대략적으로 한 10살부터 그래가지고 청년기 21살에 걸쳐 가지고 성인시까지 계속되는 1년 과정이라고 이렇게 발달 과정이라는 견해를 최초로 제시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긴츠버그는요, 이 하나 과정이라면서 이 과정을 역행할 수도 없고 또 욕구와 현실 사이의 절충의 정점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구와 현실을 중재하는 것이 바로 자아고 또 자아가 기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직업 발달 과정은 단계와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직업 발달 과정은 단계와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통상 청년 초기에는 직업 선택의 근거는 흥미라든가 능력, 가치 등과 같은 개인의 어떤 내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달이 되고요. 청년 후기에는 현실의 근거를 둔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직업 선택 근거가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긴츠버그는 직업 발달 과정을 크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환상적 시기는 그 다음에 시험적 시기, 현실적 시기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환상적 시기는 통상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공상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 나타나는 건데 이 시기는 통상적으로 한 11살 정도까지 이때는 직업 선택 근거를 통상 어디다 줍니까? 개인적인 소망에 두죠. 능력의 훈련, 직업기회 등 현실적 문제는 고려가 안 되지. 어린 나이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만 4세 정도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직종을 이때 소개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자, 통상적으로 이런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아동들한테 어른들이 질문하면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 나는 군인이요. 아니면 뭐 경찰이요. 또 소방차 지나가는 거 보면 나 소방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면만 보고 선택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측면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이 시기 아동들은요. 주로 이렇게 이런 것만 직업 눈에 보이는 측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능하면 많은 직종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가 되는데 혹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 가면 잠실 롯데월드가 있어요. 롯데월드에 가면은 카자리냐 관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직업 체험관인데 각종 직업에 대해서 체험관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집인데 사실 난 집이 그 잠실인데 우리 집 앞에가 롯데월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도 몇 번 가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렇게 직업 체험을 많이 옵니다. 거기 가면은 각종 부스가 설치가 다 돼 있어요. 뭐 소방관이 처음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 끄는 장면까지 소방관 복장을 입고 소방차 출동해서 직접 그 어린이들 와서 직업 체험 훈련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택배다 그러면 택배를 본인이 처음에 접수해서 해가지고 집 가택까지 이렇게 배달하는 과정까지 직접 체험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체험관이 여러 개의 직업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아동 시기에 어린아이들 눈에 보이는 군복이라든가 소방차 이런 눈에 띈 측면만 보게 하지 말고 다양한 많은 직종에 대해 소개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린아이들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환상적 시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냐면 시험적 시기예요. 시험적 시기. 이 시기는 11살에서 18세까지 자신의 소망과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이런 현실적 문제도 고민을 안 했습니까?
고3이 되면은 이제 일단 대학을 가야 할 것인가, 뭐 취업을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즉 직업에 대한 흥미, 능력, 교육, 개인의 가치관, 인생 목표 등을 고려하면 고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학을 할 것인가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 단계 전반기인 중학 시절에는 직업 선택을 흥미주로 생각하고 통상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후반기인 고교 시절에는 흥미, 능력, 적성, 가치관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흥미, 능력, 적성, 가치관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중학교 때는 흥미주로 직업 선택에 대한 대화를 하고 고교 시절에는 능력, 적성, 직업에 관련된 가치관 위주로 대화를 진행하면은 좀 부모들 간에도 또 대화가 순조롭게 좀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대학에 왔을 때 전공이나 선택이나 이런 데 직업 선택에 대한 갈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결정을 할 때 우리 학과를 지원할 때 누구 권유 또는 본인의 의지로 결정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시기죠. 누구 권유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흥미나 아니면 적성, 가치관하고 일치가 돼서 이 학과를 선택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바로 시험적 시기죠. 청소년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시기는 우리가 이제 나이 18세 이후가 되는 시기죠. 특정 직업에 필요한 훈련, 자신의 흥미나 재능, 직업 기회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이 환상적 단계와 임시적 단계에서는 직업 선택 후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교 졸업반에서 대학 졸업반 이때는 내적 요인보다 환경 요인이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를 현실적 단계라고 하며 자신의 추구하는 직업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아무리 흥미가 있고 적성이 맞으며 가치관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도 그 직업에 종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런 긴치버그 이론도요, 이런 단계에 누구에나 다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긴치버그 단계 이론은 중류층 이상을 모델로 한 것이고, 하류 계층에서는 어린 시절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런 경우 직업은 흥미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그 선택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슈퍼의 자아 개념 이론입니다. 슈퍼는 진로를 발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한 학자이자 발달이론과 긴츠버그와 함께 인간 발달의 개념을 진로 지도에 도입하여 진로 발달을 개인의 전체 발달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나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흥미나 능력 이외에 가치관, 취업, 기회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진로 선택 혹은 장래 생활 방식을 선택한다는 그런 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자, 슈퍼에 의하면요, 직업 선택은 자아 개념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아 개념은 연령과 더불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당연히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 이론은 직업 선택의 발달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슈퍼는요, 청년기의 직업 발달은 욕구와 현실과 절충이라고 보다는 통합이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즉 자신의 흥미, 욕구, 능력 등을 포함하는 자아상과 정체감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츠버그가 경제학 교수로 직업 발달을 정립했을 때 콜롬비아 대학에서 직업심리를 가르치던 동료 슈퍼 교수는 발달 요인의 자아 개념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즉 긴츠버그 직업 선택 요인으로서 소원, 흥미, 능력, 적성, 가치관, 현실 가능성을 들었는데 이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아 개념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죠. 아무리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아도 그 일을 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지 열등감을 가지고 위축된다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보수도 적고 또 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보수가 적고 하지만은
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보람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무엇인지 하늘이 자신이 주는 사명을 인식하고 성실히 수행할 때 자아 개념은 향상되고 이루는 능률도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기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기는 하지만 직업 정체가 확립은 일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슈퍼에 하면은 직업 선택은 모두 5단계의 발달 과정을 수반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성장 단계는 뭐냐? 성장 단계는 14세까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아 개념은 계속 성장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변하는데 이 단계의 아동이나 청년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흥미, 놀이, 활동을 통해서 직업 의미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세에서 25세까지 이때는 탐구 단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청년들은 자기 평가라든가 직업 탐구 등을 통해서 마침내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25세 안에 우리가 통상 대학을 졸업을 하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단계는 어떤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꼭 이런 것만 아니죠. 뭐 공무원 공부한다 해서 뭐 4, 5년씩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비교하면 또 엄청나게 빨리 직업을 한다. 21살이면 구급공무원이 되죠. 국가공무원, 구급공무원, 국방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21살에 엄청난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시정을 거친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단계를 거치면 이제 확립되는 단계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이제 경험도 축적되고 발전도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뭐 45세 정도 되면은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중견기업이죠. 요즘은 물론 뭐 하도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4호종, 45년, 4호종이면 45세면 다 정년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0대가 되면은 어느 회사에도 이제 안정이 되고 경험도 축적되고 또 직급도 올라가 있잖아요. 직급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직업 선택에서. 그리고 이제 46세에서 65세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때는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지위도 획득하고 전문가로 고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는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정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분야에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또 전문가가 되고 고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태기 단계가 있죠. 세태기 단계. 이제 이때 은퇴 세대죠. 은퇴 세대. 이 세대는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고 직업 외에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66세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 하나의 슈퍼가 이은 하나 자아 개념 이론은 이제 6단계 아니 5단계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하나의 이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치고 2주차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 1주, 2주차마다 여러분들 과제를 이렇게 부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뭐 전체 이제 직업인으로 같이 할 덕성이 쭉 설명을 해왔고 직업 발달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2주차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직업인으로 가져야 할 천지의식과 소명의식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율곡이유 대동사상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교할 때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뭐 많은 양은 필요가 없어요. 제출 양식은 A4지에다가 한 장 내에 2장을 해서 요약해가지고 제출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것과 또 과제평가를 요구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등교할 때 요약해서 제출하고 매 수업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과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주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이주자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